우리는 늘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둘이 붙여놓고 누가 이길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늘 라이벌 구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 생각보다 심각하고 중요했던, 그런데 잘 모르시는 빅 매치였던 구도가 있었으니 바로 김두한 대 박정희입니다. 세계관 최강자들, 이 김두한과 박정희가 붙었던 실제 이야기, 그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던 다툼 속으로 이 야인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다들 아시다시피 김두한은 일제강점기 말에 경성을 꽉 쥐고 있던 여러 선배 조폭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조폭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정말 싸움을 잘했던 듯합니다. 그냥 양아치 수준이 아니라 고작 10대 후반에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나이로 이미 종로를 포함한 경성을 주름잡는 신마적, 구마적을 쓰러뜨릴 정도였으니까요. 조폭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김두한은 금세 세력을 불려나갔고 총독부나 경성경찰계에서 주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즉 나름 사회적 거물로 거듭났습니다. 일제강점기가 특히 그 말에는 한국인들에게는 무정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김두한처럼 주먹으로 조직을 형성해서 사람 많은 종로를 휘어잡거나 각종 유흥업소의 뒤를 봐주면 금세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위치에 섰다는 것만 봐도 김두한의 싸움 실력이나 깡, 그리고 로비 등의 능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해방 직후 한반도가 좌익과 우익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할 때 김두한은 열성, 극우 반공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김두한이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자유주의를 열렬하게 신봉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았던 김두한은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사회주의가 싫다기보단 우익 반공주의자들과 미군 편에 서서 그들의 칼과 주먹이 되기로 한 거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악명을 떨치는 조폭의 큰 두목이 정치인들과 결탁하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해방 직후 워낙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미군이나 우익 반공주의자들이나 김두한 같은 주먹 거물이 자기들 대신 손에 피 묻혀주는 일을 하면 땡큐가 아니겠습니까? 이 덕분에 김두한은 또 어느새 우익 거물 정치인들과 친해집니다. 친해진 건 아마 김두한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이었고, 우익 거물 정치인들은 김두한을 깡패 정도로 되게 무시하고 있었고 그냥 자기들 대신 굳은 일 해주는 장기말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김두한의 아버지가 워낙에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지라 나름 김좌진의 아들이라는 점도 정치인들과 사귀는데 좋게 작용했죠. 이런 깡패들을 정치 깡패라고 하죠. 처음엔 우익 정치 거물들과 미군에서 이 김두한을 잘 활용하려고 했으나 김두한이 너무 막 나가더랍니다. 김두한은 중도이기만 해도 좌파 쪽 사람이거나 좌파 편을 들어주는 우익 인사들이 있으면 협박을 하거나 살해 시도를 하는 등 도를 너무 지나쳐버립니다. 실제 죽인 사람도 있고요. 해방 직후에 정부가 없던 상태였던지라 물가가 요동치면서 노동자들 파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김두한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노동자들 폭행하고 심지어는 수십 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익 인사들과 미군 장교들은 김두한을 이용해 적당히 겁만 주려고 했는데 김두한은 사람을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을 그냥 담궈버리니까 점점 김두한을 부담스러워합니다. 6.25 전쟁 땐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다가 휴전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1954년 무소속으로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김두한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이승만을 따라 자유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당에서 공천을 할 때 자유당에서 김두한에게 공천을 안 해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정치 거물들도 김두한을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엄청 기분 나빠한 김두한은 자유당을 탈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거죠. 일단 과장 조금 보태서 서울의 모든 골목들은 전부 김두한이 쥐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라는 이미지 메이킹 덕에 국회의원이 되었던 거죠. 아무래도 깡패 큰 두목이니까 사람들을 휘어잡는 리더십도 있었고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김두한은 격렬하게 이승만의 독재와 자유당에 맞섭니다. 이승만의 독재를 싫어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제명한 자유당을 싫어한 거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또 김두한이 깡패이고 워낙에 불도저다 보니까 정치인들 패고 다니고 살해 협박도 하고 그래서 욕도 엄청 먹습니다. 이렇게 워낙 막 나가서 그랬는지 4대 국회의원에서 낙마하고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이번엔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출마하지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4.19 혁명 직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과 장면 내각을 허벌나게 까고 다닙니다. 김두한은 정치 이념 같은 건 없고 그냥 본인을 밀쳐내는
당이나 그때 여당이기만 하면 다 까고 다녔던 겁니다. 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거나 주류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그냥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지막지한 김두한에게 천적이 나타나니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김두한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판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했던 듯합니다.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조직폭력배들 척결하면서 김두한도 함부로 움직이기가 그랬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암흑가에서 검은 돈을 만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두한은 계속 국회의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죠. 문제는 박정희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외 작은 군소정당들이든 그 어떤 정당도 김두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너무 막 나가고 어떻게 튈지도 몰랐고, 이때는 이젠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란 이미지보다 그냥 깡패라는 이미지가 더 팽배해 있었거든요. 결국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김두한은 몇 명 자기 측근들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고 1965년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은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김두한은 막 나갔죠. 박정희에게도 서슴없이 막말을 퍼붓고 다녔습니다. 박정희 측근들 중에도 막 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차지철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패고 다녔던 그 힘센 막무가내 차지철조차도 김두한에게 어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배우 곽도원 씨가 맡았던 역할 기억하시나요? 김형욱이라고 중앙정보부장 출신인데, 이 김형욱이 김두한을 또 벼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1965년 박정희 정권이 김두한이 소속된 한국독립당에게 내란 음모죄를 씌웠습니다. 한국독립당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하필 또 한국독립당 내부에는 4.19 혁명을 이끌었던 주동자들 출신이 꽤 많았거든요. 이 김두한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과 제야의 인사들이 끌려가 취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첫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군부들도 조작 실력이 서툴렀고, 아직은 박정희 독재 시절 초창기였기 때문에 여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 세력과 여론에 의해 다행히 재판에서 김두한을 포함해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이때 김두한이 박정희와 여당에게 어마어마하게 화가 많이 났었나 봅니다. 1966년 9월 15일 결국 김두한이 사단을 냅니다. 이때 국회는 여당과 정부가 특정 재벌기업과 유착해 밀수를 도와준 사건이 터져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물론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도 참석해 있었고요. 이미 이전부터 이 조그만 수틀리면 아무나 폭행하고 살인하고 협박하던 김두한이었는데, 한국 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김두한의 질의 순서가 옵니다. 그런데 김두한이 서론만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당시 주요 의제였던 사건에 대해선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거랍니다. 다들 답답해하는 과정에도 김두한은 계속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갑자기 준비해온 분뇨를 꺼내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라고 소리 지르며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국회 오물투척 사건입니다. 이때 분뇨는 탑골공원 화장실에서 퍼온 거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 국내외를 통틀어 이런 엽기적인 초유의 사태는 또 없을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똥오줌을 뿌린 사건이라뇨. 이 김두한의 이런 엽기적인 행각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참고로 이때 사건은 전부 사진으로 남아있어서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김두한은 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되었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에서 잘립니다. 옥중에서 이 고혈압으로 인해 8개월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김두한의 정치 생활은 끝이 난 거였죠. 이 똥오줌을 맞은 국회의원들이야 놀랐겠지만 김두한을 벼르고 있던 박정희 입장에선 김두한이 알아서 자충수를 뒀으니 어떻게 보면 제 손에 피 안 묻히고 제거한 거였죠. 김두한은 말년에 여당이었던 신민당에 들어가 후배인 김영삼 등과도 잘 지내지만 누군가를 위협할 정도의 큰 인물은 되지 못했고 1972년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이 말년에 조용히 지낸 건 아마 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 김두한과 박정희, 또 재미있는 일화를 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